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7월달의 첫 번째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6월달은 목표하신 바 잘 이루셨나요? 저는 아침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대로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에서 시원하게 운동을 하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운동이라 그런지 힘은 들었는데 그래도 다 마치고 나니까 그리 나쁘지는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게 열심히 운동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혹시 7월달 목표하신 바가 있으시다면 모두 이룰 수 있는 7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고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긍정적인 소식들 또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잘 나오지 않았던 대규모 이체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7,662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트랜잭션 추적 사이트 웨일 얼렛에 따르면 한국 시간 1일 오전 9시 53분경 약 2,193개의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에서 익명의 주소로 이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주소로의 이체는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으로 그리 나쁘지 않은 소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이 대규모 이체 소식과 비슷한 결의 소식이 한 가지 더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 공급 비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관한 내용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티멘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거래소 공급 비율이 거의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 회사인 센티멘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소 공급 비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에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센티멘트의 경우는 이에 대해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5월 중순 비트코인의 하락세에 이어서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의 공급은 꾸준히 감소하고 보유자들이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잠겨져 있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은 주요 매도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세의 좋은 징조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회복장이 다시금 찾아오는 듯한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분들 또한 투자 심리가 조금씩은 회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5월 역대급 하락장을 야기시킨 소식 중 하나는 단연코 중국의 채굴 금지 소식일 겁니다. 중국의 이러한 기조에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바닥을 치며 심지어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암호화폐 거래소의 폐쇄까지 결정이 되었죠.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페이스북의 DM 프로젝트 총책임자 데이비드 마커스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었습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 기조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발전 기회이다 언급을 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캐나다의 한 마이닝 업체의 경우도 비슷한 언급을 했었는데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오히려 해외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위기를 본인들의 기회로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조에 같은 결을 하는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는데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인 바이비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펀더멘탈 형성에 오히려 긍정적이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비트의 경우는 중국 암호화폐와의 전쟁 선포가 오히려 펀더멘탈 형성에 긍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 입장을 재차 표명하며 중국 정부가 최근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의 경우는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비트의 경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를 필두로 비트코인 채굴을 가정해 환경 오염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중국 정부는 탄소 중립 목표와 대립이 된다며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는 최근 단속에도 65% 수준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5월 들어 중국발 해시레이트가 급감한 것이 사실이다. 중국발 해시레이트의 하락과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4분기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의 암호화폐 채굴 금지 기조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중국의 지금의 기조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중국의 가장 큰 목적은 단연코 탈달러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디지털 위안화의 개발을 가속화하며 실사용뿐 아니라 국제화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상황 속 현재 미국과 중국의 금융전쟁 속에 또 하나의 변수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저 도박으로만 치부되었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엘살바도르라는 작은 국가에서 법정화폐로 지정이 돼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멈출 줄 알았던 비트코인의 소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엄청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위협에 직면을 한 상태이죠. 이러한 영향 속 자국 화폐의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한 국가들에서 갑자기 너도 나도 이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지정 사건은 12,000년 화폐 역사 중 중대한 사건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미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에 비트코인이라는 변종이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노리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 미국과 중국이 자국의 지위를 높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둘이 합심해서 일단 공동의 위협이 되는 비트코인을 같이 없앤다거나 그게 아니라면 그 어느 국가보다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비트코인을 없애려고 하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가파르게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에 SEC의 신임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반해 중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마치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양립하는 두 국가의 기조가 지속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뻔합니다. 주도권은 미국에게로 넘어갈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글로벌적인 트렌드를 눈치챈 중국 내부에서 또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정부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비트코인도 금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트코인의 금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금지했던 국가들이 비트코인에 대하여 다시금 수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의 경우는 중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로 중국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느슨하게 풀어주었던 국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6월 1일 딱 한 달 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인도의 중앙은행에서 은행들에게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며 직접적인 지시를 내린 것이죠. 전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금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화폐의 근본인 비트코인의 탄생으로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절대로 바보가 아니죠. 본인들의 체제에 반하는 비트코인을 금지시키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본인들 국가의 위험을 보여주려는 것일 뿐 절대로 이러한 기조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중국의 이러한 기조와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소식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최근 자주 나왔었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금융 컨설팅 회사인 베터멘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터멘트 하니까 이제 벡터맨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제 미국의 본사를 둔 금융 컨설팅 회사인 베터멘트의 경우는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는 약 300억 달러 하나로 무려 34조 원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대형 금융 컨설팅 회사라고 하는데 오늘 발표된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CEO의 경우는 디지털 자산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베터멘트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과 더불어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러한 기관의 자금 유입이 되는 소식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 자본주의 꼭대기에 있는 부류들은 우리들이 본인들처럼 자산을 소유하고 부를 증식시키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실한 노동자로 살기 원할 뿐이죠. 이럴 때일수록 여론몰이가 아닌 객관적인 사실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오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2위의 부대장 코인 이더리움인데요. 얼마 전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추월할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을 뿐 아니라 한 애널리스트의 경우는 이더리움의 저평가가 심각하다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최근 비트코인 ETF에도 발을 내디디며 화제가 되었던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에게서 같은 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언젠가 가장 큰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가장 큰 암호화폐가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이 언젠가는 비트코인을 뒤집을 수도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이더리움에 대해 비트코인과 매우 다른 사용 사례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춘 저장소이지만 이더리움은 웹 3.0의 기본 레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또한 이더리움 또한 이제 다른 생태계들과 힘든 경쟁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의 경우는 새로운 이제 현재 디지털 금 그리고 가치 저장소뿐 아니라 이제는 화폐의 역할로서 이더리움의 경우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코인의 대명사로서 또 하나는 지금은 시가총액 7위로 밀려났지만 국경 간 송금의 브리지 통화를 대표하는 XRP 이렇게 코인 3대장이라는 데에는 암호화폐 투자자들 역시 큰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처럼 언젠가는 이더리움에게 비트코인이 자리를 내어주는 날이 오게 될까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도 많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도가 지나기 전 비트코인의 반감기만큼 큰 영향력을 지닌 업그레이드 템루트와 슈노르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트랜잭션 속도와 수수료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 아니라 비트코인에도 스마트 컨트랙트가 도입됨으로써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통하여 하나의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지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에 관하여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인 제도권 도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주무부처로 지정이 된 금융위원회 헤드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퇴출은 소수 거래소 이제 독점이 불가피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목만 보았을 때도 어떠한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것 같은데 헤럴드 경제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업비트 시장 점유율이 작년 41%였다가 올해는 75.5%로 급증했다. 거래소 정리가 계속되면서 업비트의 점유율이 만약 90%가 넘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업비트의 점유율 하나만 놓고 본다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거래소가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배경을 봐야 한다.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등을 막기 위해 실명 확인, 계좌 등을 갖추지 못한 상당수의 거래소를 정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위원장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가 요 며칠 우리나라 소식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제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현재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모든 거래소들이 사라질 수도 있으며 거래소 설립의 문턱이 높아져서 일반적인 자금으로는 거래소 설립에 대한 엄두조차 안 날 정도로 진입장벽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네 곳의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주변의 지인분들 중 여타 거래소에 투자 후 나는 10년 뒤에 열어볼 거야 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10년 뒤에 그 거래소 없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금을 옮겨두라고 언급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XRP에 투자를 한 투자자분들 중에는 수년 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한 번씩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리또속이죠. 왜 리또속이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을까요? 바로 나오는 소식들에 비해서 XRP의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가 강력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 XRP를 얕봐서는 안 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 XRP 얕봐서는 안 된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크립토 글로벌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애널리스트 크레더블 크립토의 경우는 스타트가 느리다고 해서 XRP를 얕잡아 보면 안 된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XRP를 가리켜 최악의 성과를 내고 있는 메이저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며,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의 가격이 $10,000에서 최고 $20,000까지 상승했던 것과 같이 XRP 또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XRP의 많은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오를만 하면 악재 하나 터져서 떨어지고, 이제 좀 좋은 소식 나왔으니 오르려나 했더니 이게 웬걸 또 떨어지고, 이제 좀 떨어졌으니 반등 좀 하겠지 했는데 비트코인 또 떨어지니까 오른 건 쥐뿔도 없으면서 거기서 또 떨어지고 하는 상황 속에 XRP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리플 XRP를 홀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재 가치가 너무나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언제 갑자기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내가 더 추가 매수하기엔 무섭고, 그렇다고 팔자니 팔면 떨어질 것 같은 상황 속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게르게코인 XRP죠. 시가총액 3위에서 7위로까지 떨어졌을 때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XRP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게 하는 코인인데, 분명히 이 영상 댓글에도 리플 안 오른다라는 글이 적힐 것입니다. 그간 보여주었던 퍼포먼스를 보았을 때 사실상 그러한 이야기에 전면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XRP의 내재 가치는 하늘 높이 치솟다 못해 달까지도 닿을 것만 같은 것 또한 사실인데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송과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서 그동안 쌓았던 호재들이 폭발하여 XRP 투자자분들의 피눈물 닦아주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톱10 코인들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4.93% 하락한 3,789만원대, 2위의 이더리움은 0.63% 하락한 24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대비 11.25%가 상승을 했네요. 3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32원으로 아침 대비 약 2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게르게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4.18% 하락을 했습니다. 746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3%,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8.1%로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